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입니다. 25년 10월 29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S&P는 장중에 한때 하락 구간까지 갔었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흐름은 중소형주들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증시처럼 대형주가 가면서 지수를 끌려 올렸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특히 급등이 나왔고, 엔비디아, 노키아 구세주 됐나? 자, 노키아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자, 한때 2000년 초반, 2000년대부터 좀 몰락이 나왔죠. 세계 최고의 휴대폰 강국 핀란드였고, 노키아가 최고의 회사였어요. 휴대폰으로. 그런데 삼성전자 애플한테 빼앗겼죠. 그렇죠? 자, 현재 노키아는 휴대폰은 만들고 있으나 자국민들만 쓸까 외국인들이 핀란드 거 노키아를 쓰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통신 장비를 주로 납품하는 회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여기를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키아도 급등이 나왔어요. 자,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오늘 합니다. 결과가 장중에 나올지 결과가 이런 결과가 하루에 딱 나오진 않겠죠. 근데 뭔가 좀 장중에 뭔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력은 오늘 코스피 상승에 배팅을 했는데 어제 마감글에 올려드렸죠. 자, 그저께는 하락에 배팅을 했어. 70% 가까이. 그래서 어제 하락했어. 그렇죠. 그렇잖아. 그래서 세력은 그저께 하락에 배팅해서 어제 먹었어. 그런데 어제는 하락을 이용해서 상승의 배팅을 70% 넘게 했어. 그럼 오늘 스타트는 또 미국 증시도 올랐고 상승 출발을 하겠죠. 어제도 출발은 상승 출발할 거로 알았는데 보합 출발했단 말이야. 선물 증시가. 그러면서 쭉 1.5% 넘게 하락을 했다가 막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폭을 줄이면서 코스피 지수도 아래꼬리 남기면서 0.8%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느냐 안 덤비느냐 이게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돈 많은 세력들이 상승에 배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노키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뉴스 보면 되죠. 이렇게 5시간 전, 4시간 전. 자, 엔비디아, 노키아에 10억 달러 투자. 노키아 주가 10년 만에 최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키아 주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노키아 주가입니다. 자, 이거 일봉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봉이에요, 연봉. 19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초급등을 합니다. 휴대폰 최고였거든. 저도 이때 회상을 하다 보면 노키아 휴대폰 예쁘거든.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몰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얼마나 빠진 겁니까? 10배가 빠졌네, 10배가. 그렇잖아. 60에서 6까지 빠졌잖아. 60에서 6, 4까지 빠졌어, 4까지. 이런 주가가 간밤에 20%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다 해서 핀란드 회사 노키아가 20% 급등이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뉴스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엄청나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 왜냐? 삼성전자가 이거를 따왔으면 엄청나게 좋았을 텐데, 자, 이재용 회장님이 6세대 이동통신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뉴스에는 크게 안 나오지만 이게 핀란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러나 삼성전자가 좀 잘 가고 있으니까 6세대 이동통신 장비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 반도체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렇죠? 6G까지 우리가 따왔으면 엄청나게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 0.34, S&P 0.23, 나스닥은 0.80. 기술주들이 올랐으니까 삭스 지수, 반도체 지수 잘 올랐습니다. 자, 러셀 지수는 반면 하락을 했어요. 러셀 지수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중소형주들 몰려있는 곳.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S&P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마이너스까지. 자, 이렇게 보면 그렇죠. 아랫꼬리가 있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데 그래도 상승을 했으니까 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엔비디아 덕분에 지수가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4.99%, 자, 좀 보태서 5%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1.8%인가 올랐습니다. 테슬라. 자, 테슬라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래도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이렇게 올랐고, 마지막으로 삭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37%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죠. 자, 어제도 삭스 지수 되게 좋았어요. 종목들이 삭스 지수 구성 종목이 30개입니다. 30개 종목 중에 29개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우리 증시가 빠진 거거든. 미국 증시 삭스 지수가 아주 좋았는데도.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옵션 포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가 수요일이었죠. 어제 화요일이었죠. 그렇죠? 어제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날 돈 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하락에 66% 배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전날 지수가 4천을 훌떡 넘어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흥분을 한 거죠. 야, 진짜 5천 갈려나 보다. 그러면서 계속 매도만 하던 개인 세력들이 어제 집중 매수를 했단 말이야. 전날 2조 원 넘게 매도를 했죠. 그렇죠? 근데 어제는 1조 5천억 정도 코스피에서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매칭이 된 거지. 야, 외국인 세력은 전날 하락의 배팅을 잔뜩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고, 도깨비가 늘 말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하고 덤비면 지수는 떨어진다. 그 반대고,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계속 팔기만 시작하면 지수는 올라간다.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거를 날짜를 맞춘 거예요. 날짜를 맞춘 게 뭐야? 야, 지수가 4천 넘어갔으니까 내일 개인 투자자들 잔뜩 매수하겠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락에 배팅하고 내일 개인 투자자들이 막 받아줄 거니까 우리 옵션에서 하락에 배팅해서 잔뜩 먹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어제는 그 반대로 했단 말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내일은 또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상승에 74% 배팅했어. 상승에. 자, 이걸 보고 지수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아주 좋았는데도 우리 증시가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선물로 보면 개파락이 아니에요. 자, 선물로 보면은 어제 이 보합권에서 시작됐어. 약보합. 그렇잖아요. 약보합도 아니고 상승 출발한 걸 거예요. 이게 야간 선물이니까. 자, 야간 선물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질 않네. 자, 이걸 10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끝난 거거든, 이게. 이게 전날 선물 증시야. 그럼 상승 출발한 거란 말이야. 강보합 상승 출발하자마자 쭉 내려온 거지. 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초반부터 덤볐거든. 파생 시장부터. 그러니까 외국인 애들이 아싸 하고 그냥 던지는 거지. 막 사는 사람이 몰려드니까 한 방에 던지는 거지. 지수가 쭉 빠진 거야. 그리고 9시 땡 시작되니까 지수가 힘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1.5% 이상 빠졌다가 그나마 이렇게 올라와서 끝난 이건 야간 증시입니다. 야간 증시는 무시하세요.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전까지 흐름 패턴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날 사면 단기 대응으로 오늘 매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매도를 하면 미국 증시도 잘 올랐고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나오고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초반에는 또 상승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저는 오늘 선물 거래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오늘은 계속 해왔는데 어제 거래를 안 했어요. 어제는 교육 때문에 안 했고 오늘도 교육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실시간으로 제가 거래하는 것을 찍으면서 교육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물방에 있는 분들은 거래를 오늘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난단 말이야. 여기에서 어떠한 잡음이 나올지, 호재 소식이 나올지, 그거에 의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장중에 변동성이 있을까봐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파생하시는 분들 그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측은 어떠느냐? 자, 일단 상승 출발하겠죠. 그렇죠? 상승 출발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덤빈다. 그러면은 상승의 레버리지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어제 산 거 막 매도한다. 그러면은 쭉 끌어당길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얼마나 하느냐, 또는 기관이 어떻게 들어오냐. 어제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은 끝까지 계속 팔았어요.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도 처음에는 계속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쭉 빠지니까 기관이 들어오면서 막판에 이걸 끌어당긴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매도를 많이 하면 지수가 그래도 어제 하락한 거 더 많이 하면서 올라갈 것이고, 개인이 매도를 했다 안 했다 눈치 봐가면서 하면은 지수도 올랐다 내렸다 장중에 분봉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매수했다, 매도했다, 그 매도량, 매수량이 어떻게 되느냐고 어떻게 압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휴대폰 보면서 여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깨비밸류가 이 채널방에 그런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이 채널방은 무료방이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무료로 제가 이날 10만원 밑에서 매수 신호 드려서 단기에 50% 이상 수익을 봤습니다. 그렇죠? 15만원 위에서 우리 회원님들은 매도 신호를 주었어요. 그리고 어제가 아니고 어제 샀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샀어. 15만원 밑에서, 이날 15만원 밑에서 우리는 먹은 사람들 재매수하세요. 왜? 올라갈 줄 알고. 근데 어제 안 올라갔어.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다른 반도체는 다 먹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 한 종목 딱 들고 있고, 웬만한 네임밸류가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한미 반도체만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원님들은. 자, 다시 한번 가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무료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어제까지 계속 안 좋았어요. 2주 동안. 근데 오늘 다시 갈련지, 어제 기대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어제 지수가 쭉 내려오면서 어제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다시 가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도깨비밸류가 이거 그저께 제가 힌트를 드렸죠. YC도 우리가 매수해서 40% 가까이 수익을 봤던 종목이야. 무료가 아니고 단품 회원님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매도하고 나서 계속 빠진 거야. 자, 많이 빠졌어. 우리가 15,000원 위에서 제가 매도 신호 줬거든요. 하나마이크론 매도한 날이 이날이야. 이날 15,000원 위에서 팔았는데 지금 14,000원 밑에까지 빠졌어. 그래서 적당량 많이 사지 말고 조금 이날 한번 매수해보자, 그렇게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오늘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고. 자, 2차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2차전지 계속 좋습니다. 자, 장중 조정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얘네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 계속. 근데 2차전지는 장중의 조정, 오전에는 내려갔다 오후에는 올라가고, 이렇게 2차전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를 떠나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없는 분들, 다른 종목도, 나 다른 종목 들고 있는데, 자, 그저께부터 화장품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엔터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죠?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야 시장이 원활하게 가는 거야. 대형주들 또는 반도체 2차전지만 막 가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업종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 한번 보자고요. 요런 거. 자, 웬만한 지금 업종지수 차트는 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것처럼. 그런데 얘도 6월 달에 쫙 올랐다가 빠졌네. 지금 4개월 동안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저께부터 도깨비 밸류가 언급했잖아. 어? 그렇죠.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엔터주들도 여기에 다 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엔터, 그리고 드라마, K 드라마 등등 그런 종목들이 끼어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틈을 노려야 돼, 빈틈. 빈틈. 남들이 잘 공략 안 할 거. 반도체 2차전지 막 쏠려 있을 때, 야, 도깨밸류가 한 3주 전인가 2주 전부터 말을 했잖아요. 자, 네임밸류 있고 펀더멘탈도 있고 그런 거 빠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 골라서 기다리시라고. 그래야 수익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반도체 종목은 2주 전부터 도깨비밸류가 우리는 팔았습니다. 힌트를 주었잖아. 근데 증권 방송에서 계속 매수하자고 떠들어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걔네 말 듣고 산 사람들은 지금 15%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제부터 그제급부터 샀으면은 이제는 또 15% 싸게 산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엔터, K 컬처, 드라마 이런 것들도 자, 올라갈 때가 됐다. 그렇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자, 채널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가끔씩 종목을 툭툭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유심히 보란 얘기예요. 제가 종목을 툭툭 던져주는 거 보세요. 참고만 하세요. 힌트. 하락장에 힌트 주는 것. 하락장에. 이때 지수가 조금 눌리는 타이밍이었거든. 이날이. 근데 페노션하고 HMM을 제가 힌트를 줬어. 이날. 이날이 며칠 날? 10월 14일이야. 10월 14일. 자, 얘네 보자고. 10월 14일이면 어느 때냐? 15일이고 이게 14일이에요. 이게 14일. 이게 15일, 이게 14일이야. 여기 왼쪽을 보세요. 날짜가 있잖아. 14일. 제가 힌트 주고 이렇게 올라온 거야, 여러분. 오늘 팔아도 수익이네. 크진 않지만. 그럼 얘는 언제? 14일이 언제냐? 이날이 14일이야, 이날. 이날이. 이날이. 그러면 3,700원. 비싸게 줘도 3,700원이야. 4,000원까지 갔어. 300원이 갔어. 그럼 10% 가까이 수익을 본 거야. 그렇죠? 예. 이런 겁니다. 요 채널방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 뭔가 던져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걸 캐치를 잘 하시라는 얘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파생하시는 분들 오늘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거 꼭 알고 가시고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처리한 도깨비 밸류였습니다.